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오늘 김예은입니다. 이어서 금요초대석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모셨을 때 목포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뤘었는데요. 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정태관 대표님은 어떻게 이번 일 좀 예상하고 계셨나요? 지난 2월 13일 날 그 이한철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 그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처음으로 사과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의 그 논평을 좀 냈었어요. 여러 가지 그분의 이제 짧은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네. 이제 고질적인 암덩어리를 안고 가야 할 목포 시민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핑퐁 게임이 다 박홍일 시장한테 넘겨졌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지난 14일에도 목포시 시내버스가 정상 운영되면서 목포시는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네. 그러고 나서 이한철 대표가 사실은 그 경영 개선을 내놨었어요. 네. 내놨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놓았을 때 목포시가 시민들의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반드시 발표를 해서 밀실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네. 결국은 그게 확실하게 목포 시민들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시내버스 파업 일정을 잠깐 좀 더듬을 필요성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2020년도 2월 달부터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네. 체불 임금으로. 예,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파업 들어갔고요. 2021년도 5월 달에 목포 시내버스 경영 악화 이후로 1년간 휴업 신청을 하게 되었또. 그러면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지고 10월 18일에는 그 태원 유진 운수가 18일 날에 5시부터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이 다시 또 돌입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29일 만에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12월 12일에 7월부터 23억 원의 그 가스비 체납으로 또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가스 공급이 중단됐죠. 그러면서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이한철 대표가 올 1월 10일에 기부 찬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국민 사과, 시민 사과와 함께 자체 그 가스 체납을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네. 다시 정상으로 시내버스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지난 4월 18일 날 10시 30분을 통해서 상공회의에서 시내버스 운영을 중단하고 6월 말까지만 하겠다.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7월 1일부터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네.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지난 2월 14일에 예. 그 태원 유진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과를 한 지 불과 50일 만에 시내버스를 6월까지만 운영하겠다. 네. 이렇게 또 다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버스회사 부채는 이 대표가 사재로 정리할 것이니 이후에는 목포시가 알아서 하라고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 목포시장 또 목포시 의회 의장과는 또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요. 네. 왜 답답하냐면요. 그동안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저도 많은 이야기를 밀실 협상이라다 밀실 행정을 하지 말라고 수없이 목포시에 강조를 했었어요. 사실은. 자, 왜 그러냐면 4월 4일 날 이한철 대표와 목포시장과 목포시 의장이 만났어요. 만난 이후에 일주일 만에 모 언론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저는 그 전에 언론에 나오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4월 4일에 이루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 앞주죠. 그 18일 날 갑자기 이제 공식적으로 목포시 이한철 대표가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4일 날
그때 당시에 세 분이 어떤 협의를 했던 협상을 했던 그래 바로 목포시에서는 발표를 해줘야 맞죠. 그 전혀 발표는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터져 나오면서 결국 이한철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밝혀지지 않는 과정 중에 그 전에 나온 이야기가 네. 협의 과정 중에 목포시가 차고지 임대와 노선권 매입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은 돌았었어요. 사실은 먼저 네. 기자회견 전에 그랬는데 이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그 다음에 이한철 대표가 발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동안 지금도 굉장히 의아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목포시는 발표해서 시민들한테 밝혀지고 입장 거기에 정리를 대한 했었어야 되는데. 목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7월 1일부터 목포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또 멈출까봐. 이런 사태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수없이 하는 핑퐁 게임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네. 또 최근에 이한철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어떤 유지의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여러 가지 저도 그날 이제 그 한 40분 정도 기자회견을 직접 가서 영상도 찍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현재 적자 채무가 310억인데 가수금은 이제 일종의 말하면 가수금이라는 것은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회사에 삿돈으로 네. 지금은 그 넣는 돈입니다. 그러면 약 400억이 넘어요 현재. 그런 이제 그 적자 때문에 도저히 이제 운영하기 수가 수 없다. 물러나야겠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권과 면회권에 대해서는 그때 뭐 기자분이 질의를 했어요. 이걸 목포시에다가 기부 찬합하려냐 그랬더니 이건 개인 사유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것은 목포시에다 기부 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노선권 이런 것들을 폐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선을 분명히 걷고 운수업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매각을 하겠다,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네. 또 하나는 그래서 목포시에서 인수할 수 있으면 인수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오늘 6월까지 시내버스를 운영하지만 이후 정상화될 때까지 버스와 주차장 등은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인프라를 목포시에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인프라라는 문제를 모 기사님이 질문했을 때 네. 인프라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방금 했듯이 버스 일단 버스가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를 인프라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을 임대로 받겠다고 간접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노선권과 근거리, 승강장 위치 설정 등 지역구와 그동안 조정하는 데서 시의원의 반영을 많이 해서 적자 운영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목포시 시의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이런 그 기자분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이 파장이 지금 사실은 이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지금 한 2년 동안 진행해 오는 과정 중에 결국은 이제 재정난에 의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이제 다시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네. 이제 목포시가 여러 가지 지금 2달밖에 남은 상태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사실은. 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이한철 대표가 내미는 협상 카드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한철 대표가요 2개월 약 놓고 즉 4월 4일부터니까 3개월 조금 못 되죠. 네. 그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는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놓고 목포시가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이한철 대표가 그 당시에 목포시가 향후 시내버스 운영 등 교통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운영하려면 네. 실질적으로는 저도 이제 SNS도 밝혔지만 네. 올 연말에 내년 초 정도 돼야 행정적 절차에 밟아가면서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이한철 대표가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 7월 1일부터 운영하세요 한다고 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과정을 이루었을 때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포시는 2달 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한철 대표는 이걸 몰랐을까요? 그럼 어떤 자, 걸 제가 보는 게는 협상 카드에서 네. 유리한 협상 카드가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 압박을 통해서 목포시한테 임대료라든가 또는 그 주차장 임대라든가 차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프라를 좋은 조건에서 얻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했지 2개월 만에 목포시가 운영해라는 거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이게 술책인 거죠. 이게 속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포시로부터 어떤 네. 인프라를 네. 좋은 방법,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조건으로 얻기 위해서, 얻기 좋은 위해서는 조건을 수단이 얻기 있죠, 위해서 사실은. 네. 한 가지 술책으로 네. 이런 협상 카드를 내민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 시내버스 휴업은 법 규정상 정식 폐업 신고를 해야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따라서 시내버스가 멈출 경우 노선권 반납 등 이 회사 측의 경제적인 손실도 크기 때문에 폐업은 어렵지 않나 하는 예상도 가능한데요. 현재 이 목포시와 시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폐업 신고를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목포시와 협상 과정에 폐업 신고가 나오는 거지 자체적으로 폐업 신청을 하실 분이 아니고 네. 또 노선권 반납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없이 노선권 반납을 요구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라든가 또는 내년 초 연말까지 목포시가 이 시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걸 살펴보면요. 네. 우선 목포시와 이은철 간의 협상에 테이블에 올라와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태원 운수와 또는 태원 여객과 태원 운수의 자산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이 물건이 얼마에 주라는 게 아니고 행정이기 때문에 자산 평가를 해야죠. 그러면 약 2개월 걸려요, 이게.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그래도 데만 돼야죠. 2개월이 예, 걸린다. 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6월 초쯤 되면 6월 달 되면 준공연 공연계 영역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나와도 이게 결정돼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는 시민 공청회라든가 노선 개편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그런 공청회라든가 시민 여론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고 나면 뭐냐면 시내버스 회사와 매입 관련된 협상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나와야죠. 시민들 공감대 형성해야죠. 공영제 할 것인가, 군공영제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검토한 이후에 사실은 그때부터 매입 관련 협상이 들어가야 순서가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목포시가 만약에 협상을 했을 경우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요. 매각을 해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기업에다가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입에 관련된 쉽게 이야기하면 목포시가 공영지를 예산이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분할로 해서 납부 방법하고 이해현찰 대표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목포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200억, 300억의 목돈이 없어요. 그럼 분할을 해야 돼요. 이 협상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목포시가 추진할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 작성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계약서 작성하는 기사들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약 200명 이상의 정도의 이 문제가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목포시가 운영을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사 설립을 해야 돼요. 공사에서 운영을 하려면 국가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공사 설립을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면서 공사가 이제 시내버스를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법적 절차를 걸쳐야 당연히 목포시가 정상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2개월로는 택도 없네요. 그렇죠. 지금 이런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그러면 네. 우선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목포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공연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사 설립을 해야 돼요. 네. 이런 법적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제 보도가 나왔죠. 처음으로 박홍열 목포시장이 시내버스 회사 제안하는 것에 자산에 대해서 매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매입을 해서 다시 매각할지 사기업에 다른 기업에 매각할지 네. 아니면 목포시가 공영제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매각을 조금 해서 중공영제로 갈지 여러 가지 하나의 채널이 있어요. 준비할 것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청회 시민들한테 여론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한철 대표는 이걸 모르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으면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네. 참 목포시 입장에서는 참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죠. 네. 네. 그 정리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협상 테이블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있네요. 네. 목포시 이한철 대표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될 테고 네. 태원 운수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네. 6월 초에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이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또 기사들의 운영, 그러니까 공사를 설립해서 앞으로의 네. 운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당장 2개월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렇죠. 라고 당연한 판단하시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공영제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이 있어요. 목포시 예산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네. 번째로는 제가 여러 과정 중에 토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목포시가 공영제를 했을 경우에도 시민 주식을 좀 해라라고 수없이 요구를 해주고 있어요. 시민 주식이요? 시민 주식으로. 네. 그러면 집제도 그래서 몇 대 정도 시민이 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소주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가장 그 걱정되는 게 중공연에 있을 경우 파업 문제예요. 일로 이한철 대표보다 더 파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 요구할 겁니다. 네. 네, 우리가 말하는 기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랬을 경우에는 사기업보다 더 멈출 확률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매각을 일정할 수도 있지만 네. 시민주를 약 50대 내에서 60대를 보장을 해주면 그 돈이 시민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시민들의 그리고 기사분들 지금 버스 기사분들은 두세 대를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직접 그분들이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서 기사 월급을 받고 그 주식을 투자했던 그런 것들을 토시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민들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없이 시민주 도입을 해라라고 저는 네.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민주까지 네, 얘기해 주셨고 네. 그렇다면은 이 2021년 전임 시장 시절부터 태원 유진역에게 일방적인 휴업 신청 네. 이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되풀이 되고 또 목포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등은 이한철 대표이사의 경영권 반납을 계속해서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 자세히 이제 들어보죠. 그동안 만성적인 임금체불.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여러 검토를 해봤던 자본 잠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스비 체납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태까지 중단되고 이한철 대표는 목포시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멈추기도 하고 파업도 해왔고 노조들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법에 의하면 여행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요. 네. 제85조에 제1항 2호에 따르면 사업 경영의 불확실성 또는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에 의해서 국민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전라남도 광역이 돼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목포시장한테 내려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장은 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많은 그 여건들 때문에 자본 잠식이 됐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대한 저서는 면허를 취소하라라고 계속 목포시에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현상까지 온 겁니다. 지금 현재. 네. 네, 오늘 금요초대석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목포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일단 6월 이후에 목포 시민의 교통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사실 이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난 12월 약 2달여간 시민들의 발을 묶었기 때문에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또 지난 겨울에 추운 날씨에 또 시민들의 발을 묶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추위보다 낫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버스가 다시 운행이 멈춰서는 게 아닌가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겪고 계실 텐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언하는 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이한철 대표 기자회견 나온 이후에 여론을 보면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멈추지 않느냐 그런 예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심지어 병원들도
많은 타격을 보고 있고 또 네.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고 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공에서 회장이 이런 그 시내버스를 가지고 통해서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이제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준 것은 좀 아이러니하죠. 좀 네. 한마디로 그만두셔야죠. 회장으로 역할, 경제적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이 그게 이제 한동안 그 상공에서 자진 사퇴라고 여론 압박도 있었지만 안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목포시장 특단의 조치입니다. 사실은 네. 그동안 많은 그 시민단체나 여러분들이 목포시장의 그 특단 조치를 빨리 취하라. 심지어 이제 그 면허 취소도 하라라고 하고 밀실 행정하지 말라고 수없이 저희들이 목포시에 시민단체도 이야기해 왔는데 그래서 그동안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않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이런 현상이 나왔고 또 네. 하나는 가정했듯이 지금이라도 이제 특단의 조치가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이제 이한철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7월 1일부터는 목포시가 알아서 해라라고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목포시장의 생각이에요. 최종 우리 지역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목포 시민들한테 밝히라는 겁니다. 밀실 행정이라고 자꾸 하면 목포시에서는 싫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명한 행정력이 목포 시민들한테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동안 시내버스 문제가 밀실 행정이라고 수없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제 믿질 않는 겁니다. 이한철 대표에 대한 향토교육가로서 그동안 60여 년 동안 해왔던 이 기업체를 믿지 않고 목포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준공연이 할지 공연이 할지를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단의 조치와 투명적인 행정력을 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들한테 모두 오픈해야죠. 이게 가장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목포시가 목포시가 매입을 해서 준공연제를 갈지 공연제로 갈지도 아직 몰라요. 매입 설자 목포시가 운영할지 하더라도 목포시가 재정적 난이 힘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일반 사기업한테 매각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50% 매각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목포시는 좀 오픈 안 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야 이게 해결의 방법의 하나의 기름돌이라 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목포시의 특단의 조치, 네.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밀실 행정을 하지 않는 것, 네. 또 목포시장의 최종 지도자로서의 네. 이 투명 행정을 네. 실천하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철 대표의 이 사법적 문제가 거론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동안 그 노동부에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노동부에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선은 이제 그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사기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했죠. 그때 당시에 그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해서 지금 현재도 경찰청에서는 네. 도경에서는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회를 목포 시민사회단체에서 법무부에 탄원서를 내서 해촉시키려고 시민운동에 들어갔었잖아요. 당시에. 네. 그러면서 그 압박에 의해서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회를 자진 사퇴를 하셨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검찰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법원에. 그래서 지금 그저께 자기 그 기자회견 중에서도 검찰청에서 법원에서 저를 지금 부르고 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젊었을 때는 그때까지 전혀 법적으로 범죄가 안 요래됐는데 이제 이 버스 회사를 하면서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셨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영 운영을 잘못하신 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제가 종합적으로 느낀 평가는 이 앞에 1차에서 기자회견 할 때는 목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그만두시면서는
목포 시민들한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방만원 운영에 대해서 모 기자님이 질의를 하니까 방만원 하는 것은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회사가 경영의 운영의 문제는 남 탓을 하셨어요. 사실은 엄밀히 보자면. 그래서 노선권에 있어서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노선권이 직선으로 갈 것들이 기역자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목포시가 의원들의 이렇게 그 조정에 의해서 다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는 거에서는 당연히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자기가 왜 경영을 할 수 없는데 그걸 들어줍니까? 기업가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행위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압력이 됐든 협박이 됐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경우는 단호하게 경영자라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그런 조절을 했어야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적자 운영은 목포시와 목포시에 의해 있다라고 답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향토기업의 그런 과정 중에 아버지로부터서 물려받던 그 부잖아요. 이쪽 말하면 기업가로서 그런 기업가의 향토기업가로서의 일종의 말하면 목포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겠지만 기업 윤리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목포권 최대 현안인 버스 문제에 대해서 장태감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살펴봤고요. 네,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까지 목포문화연대 장태감 공동대표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예은이었습니다.